첫째,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 즉시 결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지나치게 죄책감을 유발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셋째, 반복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십시오. 넷째, 나만의 기준과 경계를 세우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 내가 불안할 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네가 예민한 거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과 있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항상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괜히 미안해지는 사람. 안녕하세요, 북일입니다. 오늘은 다크 심리학을 통해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하면 성공하고 진심이면 통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의 감정을 조종해 이익을 얻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다크 심리학에서는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을 다루는 책입니다. 인간의 어두운 심리, 타인을 은밀하게 지배하는 기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지를 파헤칩니다. 다크 심리학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타인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심리 기술입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조종이 노골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친절하고 때로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사람은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의해 먼저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인정 욕구를 건드리고 두려움을 자극하고 외로움을 파고들면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방향을 바꿉니다. 이 책은 인간이 얼마나 감정 중심적인 존재인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믿는 결정들조차 사실은 감정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조종 기술 중 하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의 기억과 인식을 반복적으로 부정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네가 예민한 거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의 판단력을 잃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죄책감 유발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책임을 은근히 전가하면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 쉽게 무너집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차갑게 대하면 상대는 불안을 느끼고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과도한 칭찬과 관심을 주다가 서서히 요구를 늘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점진적이어서 조종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책에서 흔히 말하는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도 설명합니다.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자기애가 강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으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성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감 있고 단호하고 카리스마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찬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단단해 보이는 사람은 의지하고 싶은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통제와 지배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때쯤이면 이미 감정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무서운 이유는 이런 기술이 특별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애관계, 직장 상사, 친구,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심리적 지배는 폭력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존감을 서서히 깎습니다. 내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상대의 프레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한다면 당신의 인생 방향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은 몇 가지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과 죄책감이 객관적인 상황 때문인지 누군가의 말 때문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해야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존감을 지속적으로 깎는 말과 행동이 반복된다면 의도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넷째, 자존감을 키워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조종은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방어는 인식입니다. 패턴을 이해하는 순간 조종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계속 흔들린다면 어떤 전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태에서는 결단도 흐려지고 실행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크 심리학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빠르게 결정하고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책임집니다. 하지만 조종당하는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맞춰 움직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다크 심리학은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그 의도를 읽어낼 것인가?
감정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할 것인가.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그러나 그 냉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조종당하기 쉬운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능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용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흔들림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쉽게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단단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